대구의 한 아파트는 단 한 명의 청약 신청자도 없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유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얼죽신 열풍이 뜨겁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의미로 신축만을 선호하는 트렌드죠. 하지만 얼죽신은커녕 청약시장에서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청약에 나선 단지 4곳 중 무려 3곳이 미달이 발생하며 연초부터 청약시장이 비상입니다. 대구 동구 신천동 더 팰리스트 대시양 최근 50여 가구 특별 공급 모집에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분양 무덤 대구라 하더라도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대구 동구지만 인프라는 정말 좋습니다. 도보로 이마트, 현대 아울렛 이용 가능하고 신세계 백화점도 있어 살기 너무 좋습니다. 기차역, 지하철역, 동대구역과 대구터미널이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어 대구 교통의 중심 인프라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효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주변에 도서관, 공원이 있어 자녀 키우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곳도 청약 영건이라는 신기록을 썼습니다. 왜 이런 신기록이 세워졌는지 보니 결국은 고분양가 때문입니다. 43평 분양가가 무려 9억 9,500만 원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면 이 분양가의 미분양은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인데 시행사가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건설사인 태영건설은 현재 워크아웃 중입니다. 이 아파트도 미분양이 지속되면 다른 대구 아파트들처럼 대규모 할인 분양이 들어가겠네요. 나중에 산 계약자들에게 할인 분양을 해주거나 몰래 캐시백 해줘서 할인 분양 전 산 입주자들이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분양한 충남, 천안 서북구 천안 두정역 양운의 안의 퍼스트로는 406가구 모집에 단 63명만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4억 9,500만 원 선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됐지만 무려 343세대 미분양으로 결과는 참담합니다. 지하철 1호선 두정역 도보 10분 거리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비록 천안 1급지인 신부동 불당동, 성성동 등에 비해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역세권이고 주변에 1만 세대 가까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인프라는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런 곳도 청약률 15% 나왔습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이동 부산 에코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도 469가구 모집에 140명이 신청해 320여 가구가 대거 청약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강천과 맥도강 사이에 위치해 리버뷰가 좋을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재, 건축 자재 등을 적용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했는데요. 43평형으로만 구성되었고 분양가가 무려 1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11억이면 미분양 나는 게 당연합니다. 에코델타시티가 개발이 완료되면 부산의 대표 주거지역으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지역도 대규모 청약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속출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한 가구 모집에 수천 명이 청약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무순이 1가구 청약에 무려 8,500명이 몰렸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8년 전 가격인 9억 8,075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이 최근 15억 1,500만 원에 거래돼 최소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됩니다. 이제 선당후금, 얼죽신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로또 아파트에만 청약자가 대거 몰리고 고분양가나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일상화되며 아파트 입주율과 입주 전망 지수도 동반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보다 2.4%포인트 내린 79.9%를 기록했습니다. 즉 입주율이 낮을수록 분양 잔금을 내지 못한 집이 많고 주택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20%가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해 입주를 제때 못하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 입주율은 1.8%포인트 내린 67.8%로 훨씬 심각합니다. 5대 광역시 입주 물량의 무려 32%가 돈이 없어 제때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자들은 앞으로 아파트 입주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20.2포인트 내린 68.4로 집계됐습니다. 집값이 급락하며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던 2023년 1월 59.4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 전망지수는 기준점 100을 밑돌수록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청약 인기 지역인 서울에서도 계약 포기 물량이 속출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이 얼어붙고 입주율이 급감하며 건설업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SBS 모기업인 태영건설의 부도에 이어 최근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신동학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동학건설은 시공 능력 58위 중형 건설사로 고작 60억짜리 어음을 못 막아 파산했습니다. 신동학건설 매출 채권이 23년 2천억을 넘어섰고 작년은 2천억 원을 훨씬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동학건설이 무너진 건 공사나 분양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아서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거나 입주율 저조 등으로 건설사가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건설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 들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에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줄어들 기미가 없다면 LH가 세금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예정입니다. LH가 악성 미분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미분양 나는 근본 문제가 고분양가와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입지의 아파트들입니다. 즉 시행사가 예측을 잘못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토건족들 살려줘야 하냐?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절대 반대한다. 누가 국민 세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들을 사주라고 했나? LH는 건설원가 아니면 절대 사면 안 됨. 건설사들의 부실 운영은 그들이 감당하도록 3분의 1 가격원가에 사줘도 모자를 판에 참나. 절대 분양가 다 주고 매입하지 마라. 건설업계에서는 이것도 모자라 정부와 은행권이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세 세금 관련 혜택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주택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택 공급 가격에 대한 실패 책임은 전적으로 건설사가 져야 합니다. 시장은 놔두면 알아서 가격 균형을 찾아갑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시장 공급 가격이 싸면 수요는 증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높으면 소비는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시장에 경쟁력 없는 가격과 품질을 공급하여 실패한 것을 국민 세금으로 사주는 시장 교란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폭탄을 전가하고 토건 세력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합계 출산율 0.7인 국가 소멸 위기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 시 정말 현명하게 선택해 피 같은 우리 노후 자금과 자산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부자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